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강생분들과 또 익숙한 분들과도 함께 이어서 또 새로운 분들과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심화반 첫 번째 시간이고요. 4강에 걸쳐서 사전 공부를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오늘 기초 심화반 진행을 할게요. 요 사전 공개 강의의 내용들은 제가 프린터에 나눠드리지 않았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초 심화반은 크게 3가지 섹터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십성 조합론, 십성 심화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십성을 섞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초 튼튼반에서는 정제가 어떻고, 편제가 어떻고, 편인이 어떻고, 편관이 어떻고, 비견이 어떻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이제 8개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정 기운이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가 골고루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모는 빠져있고, 모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빔밥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비빔밥일 수도 있고, 주로 고기 종류로만 이루어진 비빔밥일 수도 있고, 야채 종류로만 이루어진 비빔밥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죠.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크게 말해서 십성 복합, 십성 심화론. 그래서 십성과 십성이 복합될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가. 기본이 2개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3개, 하나 더 붙이면 4개. 거기에 또 자리 배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십성 심화론. 이제 십성 심화론을 배우면 나 명리 좀 배웠어요 라는 얘기를 그전에는 제 사주에 정제 있어요, 편제 있어요 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저는 정제하고 편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 사주에는 편관하고 식신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더 복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2번째 사항은 12운성론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고요. 3번째 사항은 사주 해석론. 근데 제가 이거를 기계 해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주를 기계 해석하는 건 기술이고요. 사주를 의미를 파악해서 상담하는 거는 거기는 예술이에요. 제가 기술까지는 가르쳐 드리는데 예술은 이제 본인들이 하죠. 그래서 미술학교 선생님이 붓은 이렇게 잡는 거다. 사과는 이렇게 그려라. 다비드는 이렇게 그리거라. 기술적인 건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새로운 다비드를 그릴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과를 그릴 거야. 고양이를 난 이렇게 그릴 거야 하는 거는 본인의 창작이죠.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미술, 음악, 예술 분야에 정답이 없듯이 저는 이 사주 해석에도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음대를 나왔는데, 음악을 전공했는데 작곡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각 학교에서 배우는 건 기술이고 결국 자기가 쓰는 건 예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곡가는 주로 화성법이라는 학문을 많이 배우는데, 이제 음악 이론이거든요. 음악의 계층 구조, 여러 가지 화음을 섞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론, 이게 이제 화성법이라고 음악인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어떤 과목인데, 근데 작곡가는 주로 그 화성법을 집중적으로 캐고, 저는 제가 다니는 음대에서 화성법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화성법 신동 소리를 들었었어. 근데 학교에서 1, 2학년 때는 그 화성법을 규칙에 따라서 만드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정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어요. 시험 낼 때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 있어요. 근데 그 화성법을 졸업을 하려면요, 규칙을 벗어나서 풀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 규칙에 1, 2학년 때는 규칙에 얽매이고요. 3학년 때는 반반씩 걸치고요. 화성법을 마스터하는 것은 화성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법의 규칙을 가장 잘 지켜서 만들어진 음악이 찬송가하고 동요예요. 찬송가하고 동요는 불협화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딱 계산되어 있는 식으로 나와요. 불협화음이 없죠. 화성법이라는 게 결국 화성법에서 틀렸다가 불협화음이고 맞았다가 정화음이에요. 도미솔 하면 정화음인데 도미파 하면 이상하다 이런 거 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동요나 재밌어요? 찬송가? 이거 찬송가 감동을 줄 수 있겠지, 가사 덕분에.
동요는 어린이 때 듣죠. 요즘 들어가는 가요들은 한 불협화음이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불협화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악이 재즈예요. 재즈는 거의 다 불협화음이에요. 화성법의 굴레를 벗어나 있죠. 그래서 화성법을 굴레를 벗어나는 화성법이에요. 운명을 추론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규칙을 배워요.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규칙의 범주 안에서 사주를 풀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운명을 해석하고 푸는 것은 운명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궁극의 단계에 이르러서 뭐 내가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럼 이제부터 배운 거를 하나씩 지워 나가자. 꼭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촌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울 도착하기 전에 우리 서울에 대해서 배우자. 그럼 보통은 막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뭐 서울에 가면 부자가 되고 강남에서 압구정 오렌지족도 될 수 있고 뭐 너는 한강뷰에 뭐를 살 거야. 뭐 그런데 저기 멀리서 서울에서 한 20년 살다가 귀농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서울에서 20년을 살았다며? 서울 어때요? 서울 좋죠?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 될 거야. 뭐가 좋아? 내가 보기엔 시골이 더 좋아. 난 귀농할 거야. 나 서울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뭐 이럴 수도 있죠. 나 부자도 돼봤고 뭐 부귀영화도 누려봤는데 그런 것 같은 거죠. 운명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규칙을 잘 배워서 사주를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하는 원칙을 내가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진정으로 사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규칙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화성법대로 음악을 만들다가 졸업시험은 화성법을 쓰지 않고 곡을 만드시오라는 그와 같은 거니까. 자, 근데 아직은 우리는 기초 단계니까 지금 호신쌤의 강의는 기초 1, 기초 튼튼, 기초 2, 기초 심화, 기초 3단계, 기초 완성. 여기까지는 기초가 붙었잖아요. 여기까지는 규칙을 배우는 단계고. 그 다음은 명리 4, 고급 통변.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규칙에서 벗어나 보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규칙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에서는 규칙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살게끔 하죠. 시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어린이는 훌륭한 어린이, 못 지키는 어린이는 너 뭐가 될래 하는 어린이, 뭐 이런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은 요즘 뭘 가르치죠? 자유를 많이 가르치죠. 네가 좀 알아서 해. 네가 직접 공부해봐. 네가 연구를 해봐. 대학원 수업은 주로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죠. 정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답을 말하면은 학점을 반밖에 못 받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넣어야지 학점이 붙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러니까 너무 명리를 배우면서 명리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물론 그거는 좀 명리 규칙을 배운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 이제 우리 기초 심화반입니다. 기초 심화반은 기초 튼튼반에서 배웠던 명리 규칙들을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한번 활용해보고 복합시켜보고 접목시켜보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저하고 함께 기초를 배우신 분들 진도에 맞추는데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기초를 안 배웠지만 그래도 독학으로 기초를 배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할 거예요. 사실 이 명리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에서 정규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 배우신 분들이 별로 없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야. 대부분이 엄격결에 서당계 몇 년 하듯이 이렇게 책 보고 누구한테 주워 들은 소리로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책 좀 보고 요즘엔 유튜브라는 되게 좋은 도구가 나와서 유튜브로 스스로 독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잘 배운 건지 제대로 배운 건지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같은 얘기도 이 선생님이 하면 이러고 저 선생님이 하면 저런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내가 아직 기준이 없어서 힘들 텐데 어쨌든 독학으로 배우신 분들도 따라갈 수 있는 진도로 같이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첫 시간에는 ABCD 가르치는데 영어를 조금 배우고 나면 ABCD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ABCD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십성 조합, 십성에 대한 심화 공부, 두 번째는 12운성, 세 번째가 사주 기계 번역. 정리를 하자면 우리 기초 심화반에서 배우는 게 이게 기계 번역까지는 저하고 배우고 거기에 자기만의 의견과 생각을 넣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푸세요. 이제 그게 사주 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주 감명, 운명을 감명한다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나의 우주, 너의 우주, 쟤의 우주, 쟤의 우주, 쟤의 우주, 각자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중해줘야 될, 이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저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이 강아지도 존중, 이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의 운명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주는 배렸어. 내 눈 씻어야겠다. 요 사주는 훌륭해. 이 사주는 후졌어. 세상에 사람을 부기빈천으로 나누는데 세상에 사람의 운명까지 부기빈천으로 나눈다니 오호라 통제라 할 사항인 거죠. 모든 사람의 운명은 존귀합니다. 우리의 에고 수준에서 짜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까마득하게 높은 의식에 의해서 계획돼 가지고 온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명리와 운명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공부를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1강 사주 십성의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좀 많이 나눠드렸죠. 그 지난 기초 튼튼반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일부 똑같은 동일한 교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 때는 안 들어갈 건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교재로 나눠드릴 거예요. 십성조합의 요 표는 요거는 제가 모든 수업에서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는 십성에 대한 표입니다. 이제 명리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제 핑계 중에, 명리 못하는 핑계 중에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못 배우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내 머리가 암기가 안 돼. 뭐 이런,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대학원 갔더니 내가 막내야, 막내. 이제 앞으로 다들 80세, 90세 이상 사실 건데, 이제 머리는 써야지 안 늙어요. 자, 이거 암기 때문에 명리를 못 배우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의 어떤 디테일한 정제 감각으로 아주 그냥 깨알 글씨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안 외워도 돼. 못 외워도 되고 그 외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 공부할 때 뭐 1800 몇 년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그 임오군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임오군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고 주동자는 누구다. 그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오군란의 의미, 그 왜 일어난 것일까? 뭐 부당한 차별에 의해서 새로운 신군이 생기니까 구군이 괄시를 받아서 어떤 시대 변화의 전조. 사실 그렇게 개념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년도에 일어났고 누가 익혔고 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암기하면 좋긴 하지만. 자, 암기를 하면 좋긴 하지만 암기 못한다고 사주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표 한 장 갖다 놓고 열어놓고 이거 프린터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모르겠으면 좀 보고 제가 여기 윗줄서부터 중요한 거는 맨 윗줄에 걸어놓고 좀 덜 중요한 거는 아랫줄에다 이게 걸어놨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윗줄만 왜 윗줄만. 그래도 안 되겠으면 여기 검은 글자로 표시된 것만 왜 검은 글자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셔서 앉으시면 되세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오셔서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할 내용들은 다 미리 프린터를 해서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자, 이 표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표를 보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관계별 주요 명리 용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진도 나갈 내용들인데 예전 기초튼튼반에서는 이걸 기초튼튼 시간에 했는데 기초튼튼반에 기초반에 이거 하려니까 진도가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편인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정인하고 재성이 붙으면 뭘까요? 몰라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요거를 기초 심화반에 이번 편에서는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성관계별 주요 명리 용어는 이 십성관계별 상황들을 제가 그냥 표 한 장에다가 이거 안 외워도 돼. 모르겠으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두 번은 좀 그렇고 정성을 보이려면 10번은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굵은 글씨나 빨간 글씨로 표시한 거는 좀 더 신경 쓰시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저 1타 강사가 요 할 때 밑줄 쫙 끄고 요거는 기억해라.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하는 거 있죠. 사주 풀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검은 글씨, 굵은 글씨와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세요. 십성관계별 주요 명리 용어 제가 프린터로 나눠드렸고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갈 진도는 1강 식상생제예요. 기초심화반 제1강 식상생제. 식상생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식상생제는
식상이라는 거는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줄여 부를 때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신과 상관이 재성을 볼 때, 재성이라는 것은 편재와 정재를 퉁쳐서 하나로 부를 때 재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식신이 정재를 볼 때, 식신이 편재를 생할 때, 또 상관이 정재를 생할 때, 상관이 편재를 생할 때. 근데 명리 용어는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재냐 편재냐는 따지지 않고 식신으로 생했느냐 상관으로 생했느냐 가지고 주요 명리 용어. 물론 그 옛날 책에 있는 옛날식 명리 용어를 보면 진짜 몇백 개가 넘는데 요즘 현대 명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를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주요 명리 용어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신생재, 상관생재 합쳐서 식상생재에 대해서 오늘 주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는 기초 튼튼반에 있었던 프린터인데 이 식신상관에 대해서 프린터를 한 장으로 표시를 했고요. 요거는 정제하고 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거 책으로 풀면 이게 한 30페이지 되는 거예요. 30페이지를 요약해가지고 그냥 한 장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정제하고 편제의 차이, 정제하고 편제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십성 조합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개요가 지금 요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표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5칸, 생관계 5칸, 극관계 5칸 합쳐서 10개인데 요거를 가급적이면 10개의 강의로 이제 표현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10개의 강의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압축해서 강의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압축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적당히 들어가고 나올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식신제살 하나만 해도 3강은 해야 되고 상관경관 하나만 해도 4강은 해야 되고 제극인 하나만 해도 한 서너 강은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요. 그런 건 이제 전문반에서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많은 지식 정보를 공부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강의에서 저는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쓸 거냐면은 조금 균형을 좀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균형을 왜 원래 명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다 나쁘다 이게 균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균형 얘기 자체가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좀 우리 좀 명리학계가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어. 어떤 쪽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뭐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 좋은 현상, 나쁜 현상에서 보통은 좋은 현상 한 2-3개에 나쁜 현상 한 10개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사주를 털어보면은 사주 하나에도 신살이 뭐 20-30개씩은 나오고 이런 십성 조합으로 치면은 아무리 단순한 사주라도 십성 조합이 최소 2개에서 3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적당히 나오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식성 조합들이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 사주들은 십성 조합으로만 한 6-7개 이상의 십성 조합. 그러니까 식신생재도 되면서 식신재살도 될 뿐더러 제극인도 되는데 상관 경관도 되네. 뭐 이런 형태의 십성 조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어머, 이건 나쁜 거구나. 어머, 좋은 거구나. 이게 다 섞여 있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현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명리를 가르치면서 제가 거의 기본 철학으로 하는 내용이 신은 우리를 연맥이려고 나쁜 사주를 주지 않았다. 근데 꼭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옛날 책이나 좀 가끔 좀 이게 좀 무섭게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책이나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이혼했고 이래서 부부싸움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얘는 무슨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인생이 좀 고달프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이구나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요즘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학교에 갔는데 시험도 안 보고 뭐 선생님이 자율학습만 시키고 뭐 알아서 놀다 가 그러면 보통 그런 학교를 사람들이 별로 안 선호해요. 뭐 몰라 학생들 중엔 선호할지 몰라도 부모들은 어떤 학교를 선호하냐면 미친 듯이 공부시키는 학교를 선호해요. 미친 듯이. 보통 고등학교로 치면 뭐 자사고, 뭐 명문고, 뭐 밤 10시, 11시까지 야자시키는 학교.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일일이 붙어가지고 다 잔소리하는 학교. 그 학생 입장에서 그 학교는 천당의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물론 성적을 따라가는 소수의 학생은 천국일 수도 있어. 대부분의 학생은 힘들죠. 그런데 힘든 학교를 가는 이유는 많이 배우려고, 많이 성장하려고, 그래서 다음 단계에 더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자, 지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구학교의 삶을 어렵게 짜가지고 온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용감한 영혼 이렇게 불러요. 저주받은 영혼이 아니고 용감한 영혼이에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영혼이 아니라 용감한 영혼이야. 그래서 자신의 삶을 특목고로 짜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뭐 하나 쉽게 벌어지지가 않아. 뭐 하나 쉽게 통과가 안 돼. 남들보다 3배 노력해야지 넘어가. 뭐 누구는 가만히 있으면 뭐 왕자가 날 데려간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뭐 서부터 왕자인 줄 알았더니 얘 이거 뭡니까? 서부터 뭐 남들은 한 번에 시험 본다는데 왜 나는 5번이나 떨어져야 되고 어떤 분은 6번 봤는데도 6년 날렸네. 결국은 사법고시 포기했네.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지. 모험적인 영혼. 모험적인 영혼이지 사주가 나빠서 그래. 이거는 정말 4살짜리 생각이에요. 뭐 이런 말은 가능하겠네. 사주가 어려워서 그래. 뭐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 사주가 나빠서 그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는 나쁜 학교인가?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대신 학생이 단기적 입장에서는 시험 쉽게 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야.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쯤 지나면 좀 뭐 어려운 학교 갈 걸, 좀 빡센 학교 갈 걸, 내가 간 학교는 그걸 시험 문제라고 내냐? 누구 탓해? 왜 시험 문제 쉽게 내주냐고 나중에 탓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나의 인생 어렵게 짜가지고 온 거에 다 내가 짜가지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온 인생 계획표다. 그래서 영혼들은 각자 자기 계획을 짜고 자기 계획이 수립되기, 자기 계획이 성취되기 가장 유리한 시간대를 골라서 태어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빠삐용이 탈옥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 그 빠삐용이 하도 탈옥을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죄수들의 섬에다가 가둬버려요. 그 섬에는 감옥이 아닌데 섬이야. 배가 없으면 못 가. 죄수들의 섬에다가 빠삐용을 가뒀는데 빠삐용은 그래도 탈출을 하겠다고 그 죄수의 섬에서 어떤 벼랑에서 파도를 몇 년째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도에다가 나무떼기랑 뭘 던져봐. 그리고 그 나무떼기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대충 저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한 달 주기로 몇 날 며칠에 나무떼기를 던지면 내가 원하는 육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빠삐용이 튜브 같은 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야자수를 꺾어서 튜브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거기서 뛰어듭니다. 하늘의 영혼이 자기가 계획을 짠 다음에 바로 지금이야 지금 태어나야 돼 해서 물질화 현상을 딱 겪게 되면은 그 물질화되는 현상의 에너지 기운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울역 몇 번 게이트에서 몇 시 몇 분에 타는 기차를 타면 내가 원하는 대구를 갈 수 있어. 뭐 또는 뭐 조치원을 갈 수가 있어. 뭐 진해를 갈 수가 있어.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흐름에 나를 맡긴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날, 몇 월, 몇 시 몇 분에 태어난 영혼들의 삶에 대해서 그 시간대의 에너지 변환표를 보는 게 사주예요. 8글자의 에너지 변환표. 거기에 이제 대운과 세운이라고 하는 운의 흐름의 변환표를 보고 이 시간대에 태어난 영혼들은 이러한 삶의 흐름을 타겠구나. 마치 시냇물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개미가 열심히 이렇게 막 수영을 한다? 그럼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 하지만 그 나뭇잎은 대체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 물살의 흐름에 따라가겠죠. 물론 그 물살도 중간중간에 일부 변곡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일로 가면 폭포고, 뭐 일로 가면 호수고, 일로 가면 늪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 그래서 뭐 그 개미의 어떤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뭐 날갯짓이 어디선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낙엽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